남극과 북극.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차이점. 남극과 북극.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차이점. 도익. 극지방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은 왜 끝나지 않을까?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지구의 두 극지방, 즉 남극과 북극에 대해 특별한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이 두 지역은 얼음으로 뒤덮인 척박한 환경에서 수많은 미스터리와 생명체를 품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극과 북극을 생각할 때 두 곳 모두 매우 춥고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떠올리지만 사실 남극과 북극은 그 내부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차이들이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을 끊임없이 매료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지방은 그 자체로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이며 이 두 곳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경이로운 지역들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극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얼음을 가지고 있으며 북극은 수천 년 동안 인간과 동물들이 공존해 온 곳입니다. 그렇다면 두 극지방이 지구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두 곳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극. 가장 거대한 얼음 대륙. 남극은 지구 남쪽 끝에 위치한 대륙으로 주로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사실 남극은 대륙 그 자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남극 대륙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며 전 세계 담수의 약 70%가 이곳의 빙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까요?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해수면이 약 58m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입니다. 남극은 사람들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며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인간은 과학 연구를 위해 남극 기지에서 생활하는 연구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남극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지역이라 해도 이곳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펭귄과 바다표범, 다양한 바다새들이 남극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제 펭귄은 남극의 상징적인 동물로 매우 추운 겨울을 견디며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자주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됩니다. 남극의 기후는 너무나도 극단적이어서 1983년 이곳에서 기록된 최저기온은 무려 마이너스 89.2 섭씨온도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측정된 가장 낮은 온도로 그 정도의 온도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몇 초 안에 얼어버립니다. 또한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사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은 남극을 지구에서 가장 험난한 생태계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그에 맞는 특별한 적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극. 얼음 바다 위의 생명체와 인간 거주지. 북극은 지구의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남극과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은 대륙이 아닌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바다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북극은 캐나다, 러시아, 그린란드, 노르웨이, 미국 알래스카 등의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북극권대에 자신들의 영토를 두고 있습니다. 북극은 남극과 달리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약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누이트족은 얼음과 눈으로 집을 짓고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생활합니다. 이러한 북극의 인류 역사는 북극의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반면 남극에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극의 동물들 역시 남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극의 상징이 펭귄이라면 북극의 상징은 바로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 포식자 중 하나로 이 얼음 바다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곰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얼음이 줄어들면 북극곰이 사냥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곧 먹이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후 변화와 극지방의 빠른 변화. 남극과 북극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이 두 지역이 모두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는 다릅니다. 북극의 해빙은 10년마다 약 13%씩 감소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여름철 북극이 얼음 없이 바다로 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북극곰뿐만 아니라 북극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 남극의 얼음은 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남극 빙상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붕괴된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수미터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안 도시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해안 도시들은 홍수와 해수면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남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의 온도와 염도가 변하고 이는 기후 패턴의 변화를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으며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펭귄 대북극곰, 두 극지방의 상징적인 동물들.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 두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에 대해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극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펭귄입니다. 특히 황제 펭귄은 남극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의 추운 겨울 동안 알을 낳고 수컷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로 떠납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수많은 위협을 이겨내고 먹이를 구해오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반면 북극의 상징적인 동물은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얼음 위에서 생활하며 주로 바다 표범을 사냥합니다. 북극곰은 매우 강력한 포식자로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치며 긴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음이 없으면 북극곰은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북극곰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극지방의 미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구의 양극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극곰과 펭귄 같은 상징적인 동물들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극지방의 변화에 대응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 우리가 극지방의 빠른 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 예를 들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행동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정책과 기술을 도입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과학 연구의 지속적인 투자. 남극과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 연구가 필요합니다. 남극과 북극은 지구온난화, 해양순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 빙하와 북극 해빙의 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전 세계 해안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지방의 얼음 속에는 수천 년간 축적된 기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기후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3.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북극과 남극의 생태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연약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남극의 펭귄과 바다 표범, 북극의 북극곰과 이누이트족 등은 이 지역의 생태계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원 채굴과 관광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남극의 경우 현재 남극 조약에 의해 자원 채굴이 금지되어 있지만 북극은 자원 개발과 해양 활동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석유와 가스 같은 자원 채굴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 개발이 북극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극지방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 우리가 북극과 남극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바로 교육입니다. 극지방의 변화는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극지방 보호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북극과 남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지방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에 나설 때 우리는 극지방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극지방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남극과 북극은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이 두 곳은 인류와 자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이 두 지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극과 남극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협력하여 극지방의 자원 개발을 규제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극지방의 중요성과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